안녕하세요. 부동산이 좋아의 깡스타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요,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높으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조합 설립이 되는 그 전후로 이 프리미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울은 최소 5억 원대에서 많게는 9억 원까지 있는 그런 사업지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이 공공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공공재개발 완화 소식도 있습니다. 노후도를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그 내용도 설명을 드리고요. 자, 빨리 전화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신길 1구역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신길 1구역이 일주일 만에 매물이 동이 났습니다. 그만큼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은요, 이 공공재개발에 관심이 높고 그리고 이 새 아파트로 탄생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장위 11구역인데요. 이 장위 11구역은요, 이 GTX 신호선이 다니게 되고요.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프라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 적은 투자금으로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완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공공재개발뿐만 아니라 이 재개발 완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재개발을 진행을 하려면요, 이 서울시에서 정해놓은 주거정비지수라는 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사전 타당성 검토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지만이 구역 지정에 발을 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기준이 너무 높아서 이 6년간 신규로 구역 지정이 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라는 신문 보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높은 재개발 구역 지정의 이 벽을 조금 완화하겠다라는 신문 기사인데요. 자, 그 기준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이 필수 충족 요건이 있고요. 여기가 통과가 되어야지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 단계는요, 이 객관적인 점수를 통해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필수 충족 요건을 넘지 못하는 뉴타운 해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주민 동의가 3분의 2 이상이고 토지의 2분의 1 이상이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노후도, 이 노후도를 통과하기가 어려운데 동수의 3분의 2 이상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신축이 많은 지역은 연면적 60% 이상을 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요, 이 연면적 60% 이상을 완화해 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주민 동의가 있다면 재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난개발 뉴타운 해제 구역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신축으로 인해서 노후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공공재개발을 타겟팅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공공재개발 추진단지에게 좀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공재개발과 관련된 신문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매물 소진, 매물이 금방 소진이 됩니다. 따라서 매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은요, 장위 11구역 내 신축 빌라고요. 방수는 투룸, 그리고 총 1개 동이고요.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13세대고요. 자, 평수는요, 실면적이 약 한 13평에서 14평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지 면적은 6평에서 7평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공 예정일은 2020년 올해 11월경이고요. 이것이 공공재개발 얘기가 나온 것은 5월이었거든요. 5월 전에 착공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의도적인 쪼개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매가는 3억 5,500만 원이고요. 전세가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금은 1억 2,50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신길 1구역에 영상을 올리고 단 일주일 만에 그 24세대의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위 11구역도요, 이 공공재개발 추진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는데, 성북구 시의원을 만나서 이 공공재개발을 진행해 좀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건의사항을 건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장위 11구역 같은 경우는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여러 군데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공공재개발 동의율로 전환을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즉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공공재개발로 전환을 한다면 주민 동의율을 받는 것은 크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LH에서 발표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 재개발 재건축의 공급 물량을 언급한 게 있는데 49,000호고요. 자,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재개발 관련된 공공재개발 관련된 지원 부서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 보도자료의 핵심인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 49,000호가 과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재개발에서는 얼마의 공급 물량일까를 보시는 게 핵심이 되겠는데요. 자, 공공재건축은요, 지금 시큰둥한 분위기죠. 언론에서 뭐 참여단지가 0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대부분은 아마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서울권역에 주로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물량을 약 한 4만 세대라고 본다면요, 이 4만 세대는요, 이 1000세대가 40개가 모여야지만이 4만 세대가 됩니다. 즉 사업지가 40개라는 얘기인데요. 처음에는 한 10개 정도로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나머지 30개 이상을 지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약 10개의 시범단지에 선정이 된다면 그야말로 프리미엄은 억 단위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9월 1일에 있었던 이 도정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월 1일에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자,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 예정구역을 지정하겠답니다. 이 역할은 활성화지구 지정 전 후보구역의 신축행위 그리고 지분분할행위 제한, 이 내용은 건축 허가 제한이죠. 신축을 짓지 못하는 그런 제약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건 분양받을 권리의 기준일을 정할 것 같습니다. 이 권리의 지정일, 즉 권리 산정일인데요. 이것은 뉴타운 해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뉴타운 해제 지역은 기본 계획부터 다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권리 산정일을 지정을 해야 신축이 입주권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를 명쾌하게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일을 정할 텐데요. 이 기준일은 예정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바로 지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 제도를 도입한다. 이것은 예전에 따지면 정비구역입니다. 정비구역. 자, 그런데 이것을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서 한다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최근의 보도였죠. 자, 그래서요, 이 활성화 지구계획은 과거의 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활성화 지구는 정비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활성화 지구에서의 용적률 및 기부 체납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이 국토기획법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그리고 건축된 주택의 20%에서 50%까지를 기부 체납하겠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성이 낮은 데는 20% 정도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사업성이 높은 사업지는 50%까지 기부 체납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과거에는요, 이 심의를 하려면 여러 군데 부서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심의를 하겠다. 이거는 공공재개발의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건 5번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느냐? 언제 진입을 해야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될 텐데 투기 방지 대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공공시행자 지정일, 그러니까 3분의 2의 입주자 동의가 있으면 공공시행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가 되겠죠. 그렇다면 3분의 2의 언저리에 동의율이 돼 있는 곳은 빨리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활성화지구 지정일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수한 자의 감정평가, 내가 샀던 그 가격, 그 물건지의 가격 시세가 아니라 감정평가액보다 더 비싸게 분양을 하겠다라는 것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5월 4일에 있었던 이 공공재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 일반 분양가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관리처분 시에 주변 시세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언제 진입하면 좋을까요? 자, 공공시행자 지정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완공이 되어가는 그런 주택에 그런 매물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법은요, 공포한 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되니까요. 12월 초쯤 시범단지가 선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후에 바로 적용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장이 뉴타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뉴타운은요, 자, 1구역부터 15구역까지 있는데요. 이 빨간색은 진행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섰거나 아니면은 분양을 앞둔 그런 구역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이 회색 빛깔이 해지가 된 구역인데, 이
7구역, 9구역, 11구역, 그리고 12구역이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11구역은 이 돌고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입지 깡패입니다. 입지 깡패. 입지로서는 탁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 그리고 여기에 장위시장이 있습니다. 이 장위시장은 도시 재생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있고요. 이 인근에는 아마 도시 재생에 자금이 투입돼서 새 아파트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밑부분에 11구역 이 밑부분에 통합으로 공공재개발을 진행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주변의 시세를 보면요. 20평대가 3,500에서 한 3,800까지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30평대는 12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매물은 이 11구역 안에 있었던, 과거에 11구역 안에 있었던, 지정되어 있었던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공공재개발의 시범단지는 어떻게 선정이 될까요? 일단은 뉴타운 해제지역은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기본계획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비구역 지정 절차부터 해야 되는데, 주민의 10% 이상의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구청장 지원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일단은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공공재개발이 선정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동의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뉴타운 해제지역은 노후도가 엇비슷합니다. 따라서 이것보다는 주민의 의지가 있느냐, 중간에 틀어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받고 싶겠죠, 정부 입장에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참여 의지가 강한 지역 위주로 10개가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장위 11구역은요, 기존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동의율을 거둔 경험치가 있습니다. 지금도 걷고 있고요. 자, 이것을 공공재개발로 하겠다라고 선회한다면 주민 동의율이 높아지고요. 주민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장위 11구역도요. 주민 참여율에 따라서 이 10개 시범단지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장위 11구역 말씀드렸습니다. 이 매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빨리 전화를 주시고요. 자, 매물과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오늘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장위 11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강스타였습니다.